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좋으면 내가 사지 왜 생면부지에 남에게 추천을 해줍니까? 아무리 돈을 받아도 그렇게 좋으면 내가 사야죠. 안 그런가요? 정말 결론을 내면 스스로 공부하고 책임지면서 투자를 하시고 전문가라고 돈 싸들고 찾아가지 마세요. 돈 가져가서 상담할 때는 고객님이지만 손실 보고 징징하면 호구 진상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주말이 됐으니까 또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내내 비가 엄청 오고 있고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을 해줌으로써 다시 계좌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어제 영상 만들면서도 오르길래 계속 오르나 싶었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화수목 올랐으니까 하루쯤은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좌가 플러스가 돼서 가진 자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뭐든 끼워 맞추기 나름이잖아요. 이번 주의 상승 요인은 이거였죠. 이거 금리 인상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패드 관련해서는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우만 금요일에 오르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지만 월화수목 올라준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고요. 마켓맵도 관심 없는 곳을 빼면 한 주 동안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닝 시즌이 왔는데 다음 주에도 ASML, 테슬라, 넷플릭스, IBM, TSM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주에 인상 깊은 기사를 살펴보고 스크랩을 해보면 패드의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금리를 한 번만 올릴 것이다 라는 쪽에서는 호재라고 하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와 핵융합을 이야기하면서 인도 쪽이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인도 ETF INDA를 봤었는데 뭐 그림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 달여 동안 42달러 정도에서 44달러만큼 올랐습니다. 인도가 중국처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본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그리고 TQQQ나 QQQ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입니다. 나스닥 100이 24일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빅테크 주가가 급등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6개의 기업이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특정 종목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수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기사에 나왔는데 스타벅스, 몰델러지 인터내셔널, 부킹 홀딩스 등을 꼽았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소식입니다. AI 관련해서도 수요가 높고 데이터 센터 부문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네요. 엔비디아는 갖고 있지 않지만 SOXL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요 정도의 소식이 있었고 제가 이번 주에 주식은 아니지만 좋게 보면서 즐겨보던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 채널에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상담비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에 조금 놀랐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은 맞지만 상담 후기를 올렸는데 피해를 보신 분께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건 좀 아쉽다라고 후기를 올렸다고 하는데 활동 정지를 당했다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유튜버가 사과글을 올렸다가 악플이 달리니까 다시 사과글을 지워버린 것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해서 생각나면 보고 있는데 안 좋은 글들을 계속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즐겨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방식을 배우며 살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을 공개하면서 강의를 한다 할 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었어요. 그냥 인정을 하고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그냥 하는 짓이 양씨라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돈 받고 상담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선택은 피해보신 분이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튜브, 카페, 단톡방에 좋은 글과 댓글만 놔두고 안 좋은 글은 모두 삭제하면서 관리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제 채널을 사칭하는 리딩방도 있고 했는데 투자는 절대적으로 본인이 하셔야지 돈을 내고 소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좋으면 내가 사지 왜 생면부지에 남에게 추천을 해줍니까? 아무리 돈을 받아도 그렇게 좋으면 내가 사야죠. 안 그런가요? 정말 돈이 많으면 유튜브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한 달 되면 수익 공개도 하고 할 텐데 공개하기도 창피해요.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아들하고 더 놀고 잠도 더 자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꼭 모든 유튜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부자일 확률은 아주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어떤 걸 사야 하냐고 물어보시면 QQQ SPY 사세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돈 받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널이 성장할수록 이런 말도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는 꼭 해야 하는 것이고 뭘 사야 할지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QQQ와 SPY로 시작을 하는 게 정석이 맞기는 해요. 그리고 S&P 500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SPY가 운용 보수가 높으니까 IVV나 VO가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너무 비싸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렴한 SPLG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험담을 하다가 추천을 하려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정말 결론을 내면 스스로 공부하고 책임지면서 투자를 하시고 전문가라고 돈 싸들고 찾아가지 마세요. 돈 가져가서 상담할 때는 고객님이지만 손실 보고 징징하면 호구 진상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올리고 유튜브 하는 게 잘 된다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쓸 화면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화면을 띄워놨는데 부자 오빠님하고 가을바람 월드님은 피해 사례랑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난주보다 살짝 올라 있습니다. 더 이상은 볼 게 없어요. 아들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5.45%에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1%에 살짝 못 미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난주 1.34% 수익에서 3.5% 정도 늘어났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가 돼서 감사히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제 계좌도 지난주 마이너스 0.8%에서 플러스 5.76%가 됐습니다. 모든 종목이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 3배 레버리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6%도 거의 다 회복이 돼서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개 중에서는 6%를 제일 먼저 익절하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수익률로 작별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를 모아가긴 해야 하는데 너무 오르고 떨어지지를 않아서 일단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예수금을 쥐어짜내서 5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절망적인 계잡주는 내내 떨어지다가 금요일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9%나 상승을 했어요. 수요일에는 무슨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악에 받쳐서 살이 분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딴 회사에 나라에서 상을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호재인데 호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호재인 듯 호재 아닌 호재 같은 뉴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